안녕하세요. 의사 의대생 선생님. 매일같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요. 미래에 대한 고민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힘든 수련 과정은 뭐 여전하고 또 개원가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정책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최선일까 하는 생각 문득 들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뭐랄까 일종의 정석 코스처럼 여겨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왔잖아요. 네네. 소위 빅5 병원 수련 마치고 전문의 따고 뭐 대출 받아서 개원하고 또 재테크 신경 쓰고 하는 그런 경로 말이죠. 그렇죠. 부모님 세대부터 많은 선배님들이 걸어오셨고 가장 안전해 보였던 길이기도 했고요. 네, 그게 제일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은 아시다시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거요. 진단이나 수술 과정에 이제 AI가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또 원격 의료도 더 이상 뭐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기존의 성공 공식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고민하는 동료나 후배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마 다른 가능성들을 그려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USMLE 준비해서 미국이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길, 네, 그것도 있고. 혹은 뭐 임상 지식의 IT 기술을 결합해서 혁신적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세우는 길, 스타트업. 네. 아니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기초 의과학자의 길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기초 연구. 또는 뭐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의료를 디자인하는 AI 전문가의 길,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길 분명 매력적인데 동시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좀 알 수 없는 불안감, 막막함 이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험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항로를 벗어나서 이 새로운 삶이라는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려고 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두 가지 요소요? 네, 바로 그 새로운 바다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도. 그러니까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때로는 같이 가줄 동료, 새로운 나침반.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지도와 새로운 나침반이라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왜 이 새로운 지도와 나침반이 필수적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새로운 항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인지하고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네,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레일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수련까지 이게 10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길고 엄격한 과정인데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나 시스템이 미리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레일 위에 올라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그냥 정해진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다른 경로를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길 그냥 따라가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럼 우리가 이 레일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뭐랄까,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증거 또는 사회적 관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사회적 관성이요?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동기들이나 내가 존경하는 선배 의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면 저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이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긴 주변 사람들 따라가는 게 때로는 제일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검증된 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어느 정도 안정성을 제공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장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문제는 이거죠. 혹시 나만 다른 길을 선택했다가 뒤처지거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비판적인 고민 없이 그냥 다수의 선택을 무작정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장벽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인지 터널링, 커그니티브 터널링 현상입니다. 인지 터널링. 네.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깊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게 너무 많죠. 맞아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 또 술기, 이런 거 익히는 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과 사고가 의사로서의 전문성 향상과 성공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좁은 터널 안에 갇히기가 쉬워요. 아, 다른 분야나 다른 방식의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깊이 들여다볼 정신적인 여유나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레지던트 때는 정말 당장 내일 컨퍼런스 준비해야지, 응급환자 봐야지, 논문 써야지 이런 거에 치여서 다른 분야는 정말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들 비슷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뭔가요? 마지막은 경제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매몰 비용의 오류, sunk cost fallacy입니다. 아, 매몰 비용. 네, 내가 의대 6년에 인턴 레지던트까지 야, 이 길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얼만데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아깝죠. 네, 이미 투자한 막대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기회 비용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설령 다른 길에 더 매력을 느끼더라도 현재 경로를 포기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함정입니다. 새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가치보다 현재 경로를 이탈했을 때 잃게 될 그 과거의 투자를 훨씬 더 크게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죠. 사회적 관성, 인지 터널링, 매몰 비용의 오류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듣고 보니 와,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심리적 장벽은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한 길에 머물도록 굉장히 극력하게 유도를 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향성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넘어서려면 나는 의지가 강해 이렇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의식적으로 주변 환경, 그러니까 내가 접하는 정보나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려는 일종의 환경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환경 설계.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보, 즉 지도와 새로운 관계망, 즉 나침반이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레일의 존재, 그리고 그 강력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레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새로운 지도는 바로 새로운 정보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학 지식이나 뉴스 같은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느 과 개원의 평균 수입이 얼마라더라, 요즘 어느 지역 봉직의 자리가 괜찮더라, 이런 식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보일까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고 입체적인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먼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담. 아, 경험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솔직한 기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자체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지혜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그냥 동료들하고 나누는 대화나 커뮤니티에서 얻는 그런 정보만으로는 이런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에 좀 부족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료들과의 정보 교류도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환경과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는 정보의 종류나 관점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맨날 개원과 동향이나 특정 병원의 근무 조건 같은 익숙한 주제들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정보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그걸 구체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존의 정보 채널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그 새로운 길에 필요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에게 수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보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USMLE를 통해서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정보들을 찾아야 할까요? 기존의 의국 네트워크 같은 데서는 얻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라든지 국내 병원들의 레지던트 경쟁률 같은 정보는 우선순위가 좀 낮아지겠죠. 네. 대신에 ECFMG, 그러니까 미국 의사 자격 인증기관이죠. 이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들. 이 CFMG 인증 절차. 네. 그리고 미국 내 병원들과 매칭되기 위한 레지던트 매칭 시스템, 더 매치라고 하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매치 시스템. 네. 또 J1 비자하고 H1B 비자의 차이점은 뭔지,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지, 그리고 각 주별로 면허 요건은 또 어떻게 다른지 등등 아주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확실히 국내 의료계 커뮤니티 안에서는 쉽게 얻기가 어렵죠. 와, 확실히 필요한 정보의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만약에 임상 경험을 살려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건 진료를 잘하는 능력과는 또 다른 종류의 지식과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서는요, 환자를 진료하는 프로토콜이나 의학적 지식보다는 오히려 다른 역량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비전, 기술력, 시장성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투자 유치 제안서, IR 덱이라고 하죠. 이거 작성하는 능력. IR 덱 작성 능력. 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IP 확보 전략. IP 전략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사용자 성장과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내는 그로스 해킹 방법론 같은 것들. 이런 게 필요하죠. 이건 전통적인 의학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듣기만 해도 완전히 새로운 분야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기초의과학 연구나 AI 의료 연구 분야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다른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AI 연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최신 의학 논문을 꾸준히 접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네, 그리고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들,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나 파이톨치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의료 영상이나 EMR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정제하는 데이터 전처리나 라벨링 기술,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결국 제가 어떤 새로운 길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지도의 내용,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요약하자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미래라는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종류의 정보라는 인풋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파악한 뒤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지도를 그리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데 필수적인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도 낯설고 망망한 바다를 혼자서 항해하는 것은 여전히 좀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길을 안내하고 용기를 주는 나침반 역할의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아무리 상세한 지도만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더욱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의지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료나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새로운 관계망의 가치입니다. 정보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망, 그러니까 사람의 연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관계망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막연하게 그리던 미래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들어준다. 네, 예를 들어서 이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의사로서 자리를 잡은 선배님,
네. 또는 의사 출신으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성공적인 엑싯,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 경험을 가진 창업가. 와, 엑싯 경험이 있는 분. 그렇죠. 혹은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내고 있는 저명한 의과학자나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실제로 의료 AI를 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과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우와, 상상만 해도 뭔가 다른 세상이 확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분들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 심지어는 시간을 관리하고 네트워킹하는 방식까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이 마치 스펀지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아, 스며드는 거군요. 네, 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체화된 학습이죠. 아, 의사로서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하고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다른 길들이 훨씬 더 손에 잡힐 듯한 구체적인 목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일종의 동화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렇죠. 정보 습득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네, 내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만약 내 주변에 내 고민을 이해해주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단 몇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낫겠죠. 그렇죠. 혼자일 때 100이었던 불안감은 아마 10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야, 함께라면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300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망은 우리가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나 멘토가 있다면 훨씬 더 꾸준하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겠네요. 네,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딱 생각납니다. 결국 내가 평소 누구와 점심을 먹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는지 그게 내 삶의 방향과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관계망이 곧 내 삶의 지도를 해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나만의 개인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시는 의사, 의대생 선생님들을 위해서 왜 새로운 지도, 즉 정보와 새로운 나침반, 즉 관계망이 필수적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핵심 메시지를 좀 요약하자면 더 이상 과거처럼 그냥 정해진 성공 공식이나 경로만을 따라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행동 제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우리를 알게 모르게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레일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힘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 그 레일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관점과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정보,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냥 책상 앞에서 검색만 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신선한 영감과 긍정적인 자극,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과 지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망 속으로 용감하게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배경, 다른 경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3가지 보이지 않는 레일 자각하기, 새로운 정보 탐색하기, 그리고 새로운 관계만 구축하기.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가진 의사라는 역할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더하고 기여하는 진정한 삶의 개척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선생님께서 자신만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시는데 작은 등대나 별빛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지금 잠시 선생님의 휴대폰 연락처나 최근 점심 약속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앞으로 그리고 싶은 미래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고 그 길 위에서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주기에 충분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만약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혹은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연락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의 새로운 항해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선생님의 용기 있는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